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펄펄 끓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맨홀 속에서 맨몸으로 버티며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일렁입니다. 떼약볕을 그대로 받으며 도로를 파내고 하수도관을 연결합니다. 오전 9시 반, 현장 온도는 36도를 넘어섰습니다. 작업복 사이로 드러난 살갗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일주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 놀고 더운 날 놀고 추운 날 놀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 10일 해갖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 더 뜨거워진 오후 1시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마솥 같은 땅 속에서 통신 케이블을 당기고 밀어넣고 끝없이 반복합니다.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바닥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환경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도 알지만 일을 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푹푹 찌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쿠팡 노동자들은 오늘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작업장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한 휴식 시간을 제발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런 배려는 좀 받고 싶다는 거죠. 1시간 만에 옷이 위아래가 다 젖어버리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간다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폭염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씩, 폭염경보 때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일터 폭염을 피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어젯밤 경북 성주에서는 밭일을 나갔던 90대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대구 19명, 경북 109명입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경북 3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밝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푹푹 찌는 폭염에도 주위에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증상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이 많은 데다 방역 지침이 거의 사라지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동네 병원 문을 열자마자 환자들로 가득 찹니다. 대부분 목이 아프거나 발열, 근육통 같은 코로나19나 독감 증상을 보입니다. 오줌은 안 돼요. 열이 심하게 있고 그다음에 몸살기, 온몸이 좀 아픈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한 45분 정도 기다렸는데 실제로 진료는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하루 5만 명 안팎으로 지난 겨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주 누적 확진자는 대구 16,300여 명, 경북 16,6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각각 28.2%, 16.1% 증가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사라지던 독감도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승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여름철 밀폐 공간에서 접촉이 늘면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와 먼지가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이런 바람을 타고서 우리 호흡기에 전달되고 이가 발열, 인후통, 기침 증상을 유발하는 감염으로 지속되는 게 지금 많이 좀 주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예 휴가지 등에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위생 수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감염 취약 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마저 폐지됩니다. 여름철 이례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 사업이 자칫 예산만 쓴 채 민간 운영업체 매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운영업체와 대구시가 맺은 업무 협약을 들여다보니 다른 자치단체들과 달리 민간 운영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대구로 운영업체가 협약을 어기고 신설 법인에게 사업권을 넘기는데도 대구시가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로 운영업체가 2021년 3월 대구시와 맺은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업무 협약서입니다. 운영업체가 본사를 대구 이외 지역으로 옮기거나 협약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운영업체의 활동이 협약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했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거든요. 한 1억, 2억짜리 땅 살 때도 그거보다 더 많은 해지 사유를 놔두는데 거의 뭐 천재지변과 같은 이상이 아니면은 해지가 안 되도록.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르게 대구로 운영회사의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운영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설 법인의 사업권을 넘겨주는 조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애초에 만들지 않는 조항이죠. 그런데 그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물적이나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서비스 개시 1년 뒤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분할로 생긴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자회사인 바이크뱅크에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기존 인성데이터가 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비스 사업자인 기존 인성데이터가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인성데이터의 대주주인 황모 씨가 신설법인의 대주주입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업 자체를 그대로 유상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배달 대행하고 바이크 렌트 쪽은 이제 법인 분리해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걸 그렇게 분할을 한 거고요.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설법인이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다고 하지만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신설된 인성 데이터는 모든 권리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바이크뱅크가 모든 의무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크뱅크가 뭐 없어진다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기존 인성 데이터는 대구로 운영사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독립된 회사들로 나누는 인적 분할로 지분을 매각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기존 인성 데이터에게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 인적 분할은 불가능했습니다. 대구시의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는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대변인 씨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 아직 그 시대 관련해서는 좀 기조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취재가 아니고 우리가 발언권 드리려고 우리가 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 위반 행위까지 눈감아주면서 왜 운영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달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는 염색공단에서 승인하지 않은 황산을 저장 탱크에 넣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약 63톤의 황산이 남아있던 저장 탱크에 미승인 황산을 주입하면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 누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저장 탱크에 있던 황산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납품업체에서 해당 황산을 받아 이상 반응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10명이 집단 학대를 당했던 영주의 한 어린이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1심에서 학대 교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감독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받아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원장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 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학대 행위를 더 일찍 발견했을 거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경찰 고소 뒤 늦게나마 약 2달치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한 건 지난 1월. 학대 교사는 아이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의자를 강제로 빼내 엉덩방아를 찢게 했습니다. 발로 차기도, 이마를 젖혀 강제로 우유를 먹이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학대 행위만 무려 74차례, 피해 아동은 10명에 달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늘 이런 말을 해요. 엄마 혹시 선생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저희 아이는. 사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해 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장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피해 아동 부모들이 CCTV 영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학대 범행을 발견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학대 횟수나 기간에 비춰볼 때 원장이 교사들 행동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학대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영상만 틀어놔도 볼 수 있는 학대들인데 그걸 몰랐었다는 사실이 좀 창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항소심은 원장이 평소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감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특히 보육기관의 관리자를 함께 처벌해 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원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는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던 가해 교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군위군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내년 1월쯤 축소될 전망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 사업의 위치와 공간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이후 토지 거래와 지가 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직후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는데 군위군 의회 등 군위군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